자, 교재 보면 되겠습니다. 내 교재 거 어디 갔냐? 이거는 독서고. 오늘 목차부터 볼래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나만 눈치챘나? 뭔가 양이 줄어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독서 두 개만 합시다. 독서 3개, 문학 3개 하느라 개똥꼬시로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 독서 3개는 맞는데 2개는 나랑 하고요. 하나는 시마독해로 현태 할아버지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저랑은 2개 하고요. 문학 3개를 저랑 같이 하고 문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참고로 다음 주쯤이면 이제 수능 특강 현대시 분석도 끝나요.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고전소설, 현대소설, 서사문학을 볼 차례인데 그걸 시처럼 제가 다 분석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작품들이 다른 부분이라도 같은 작품이라면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걸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사 부분은 작품 자체를 전체 분석하는 짓은 안 할 거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실제로 나왔던 다른 시험들을 같이 보면서 문제훈련과 겸해서 문학훈련을 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일단 현대시 남은 것들을 분석은 마저 끝낼 거예요. 잘 한번 해보자고요. 독서 지문은 계속 8월까지는 6월 보시고 8월 초까지는 수능 특강에 있는 지식들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지문들을 계속 봄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좀 확장할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 보게 될 2 지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있습니다. 백남준 씨? 이거 아시는 분 많지 않나? 교과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앤디 워홀은 알죠? 앤디 워홀 못지않게 이 예술사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아저씨예요. 한국인이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르포트의 견해가 있는데 르포트라고도 하고 르포르라고도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거랑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자, 수능 특강 연계 페이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102쪽, 39쪽 네, 붙어있는 세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2 지문은 같은 시대 사회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지문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배경 지식 조금만 얹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갖고 온 2 지문은요. 하나는 2019년, 약간 4년 전 수능 특강 지문이고요. 하나는 재작년에 봤던 21년 리트 지문입니다. 하나는 쉽고 하나는 지옥이거든. 자, 배경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작품들의 배경은 모두 다 1960년대를 사상적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시즌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시즌일까라고 보면 일단 세계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세계대전이 끝났어.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각자 승전국은 승전국대로, 뭐 패전국은 패전국대로 이제 각자의 이제 독특한 사회적 시스템이 생기는데요. 누가 승리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국가랑 별개로 승리하고 나서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찰들이 일어나요. 누군지 모르지만 오셨습니까? 이 책 가져갔어요. 그거 하나 가져가. 아이고.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주의 여기다 하나 더 얹을게요. 자본주의. 이게 서구 서방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동북아시아 몇 국가들과 서구 유럽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승전국들이지.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본은 빼겠네. 이 승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기반이고 정치 시스템이고 경제 시스템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단 정치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정치적으로 여기에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한 이 자유주의가 과연 맞게 설정되는가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어제 수업하고도 조금 그랬는데 이거 오늘 내가 수업 내용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야. 얘기하다 보면 좀 빨갱이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요. 오해하지 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요.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 나와 있어요. 다만 오늘은 경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수정자본주의였어요. 이런 걸 했다고요? 그럼요.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걸로 인한 반성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고요. 그게 수정자본주의였고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오늘 다룰 건 아닙니다. 경제지문에서 또 나중에 볼 날이 오겠지요. 다른 지문에 있어요. 이건 오늘 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도 이 변혁이 일어나요. 문화적으로 기존의 틀에 있었던 것들을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여기서 끊을게. 이것들을 거부하고자 하는 운동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68혁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게 한국이라서 그래요. 이 혁명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역사 근현대에서 아주 핵심적인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걸 안 가르쳐요. 이게 사연이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뭘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국가에서. 대신 여러분들은 경제 파트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죠. 오늘은 이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만 68혁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지하고요. 이따 뒷지문에서 보고요. 지금 첫 번째로 보면 백남준의 아트는 뭐가 필요하냐? 이 문화 파트에서의 거부 운동인 플럭서스 운동이라는 것이 올해 수특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내신 시험 기간 들어가서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수특에서는 플럭서스 자체가 존재해요. 주제로 이게 그냥 메인으로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예술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술이 포함된 개념인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확히는 어떻게 바꿀까? 기존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틀로서 제시하기 위한 플럭서스 운동이 시작하는데요. 이 플럭서스라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라틴 접두사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플루이드의 라틴 접두사기도 하고 흐르는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알고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플렉스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틀을 딱딱하게 정해야 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저랑 같이 준비한 2019년 수특에서는 백남준의 지금 볼 거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로서 이 플럭서스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볼 거고요. 올해 수특에서는 다른 보이스라는 아저씨가 나와서 이 플럭서스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존 틀을 깨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개를 동시에 본다면 이게 뭔지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조금 넓은 범위예요. 한번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4쪽 와보세요. 참 그리고 내신 기간 때 쉬신 분들이 많아서 저번 주쯤 했던 건데 쉬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방가르드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한 7, 8명 왔나? 아방가르드 뜻도 기억나? 뭔디? 척후병을 기억하는구나. 그때 빠진 사람 다시 들어요. 다른 지문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 어드밴스드 가드를 프랑스어로 읽으면 아방가르드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TV 볼 때 그 연예인들이 이상한 옷 입고 나올 때 있잖아. 그럼 자막이 뭐라고 떠? 아방가르드한 패션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직역하면 이 가드는 병사를 의미하고요. 어드밴스드는 아시죠? 이거 뭐 진보적인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영단어 공부하실 때. 정확한 뜻은요. 앞서 위치한, 앞에 배치된.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걸 수도 있고 다 가능하죠. 앞에 배치된 병사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할 때 뒤에서 활을 쏜다든가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어서 상대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가 어떤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정찰병의 개념이에요.
약간 제일 앞서 있는 선두 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대의 문화에서 사용하죠. 이 용어는 아방가르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척후병 얘기는 오늘 할 필요 없고 번역하자면 이쯤 될 거예요. 요즘 말로 시대를 앞서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되겠습니다. 참, 이 어드밴스드 가드를 한자로 바꾸면 두 글자가 나와요. 앞에 위치한 전위라고도 합니다. 아방가르드, 전위, 시대를 앞서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전위 예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읽어야 될지 백남준 씨가 어떻게 뭘 하려는 건지 1문단에서 찾아봅시다.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별게 없죠? 네, 백남준이 뭐 했대요? 비디오 아트라는 걸 하겠대요. 근데 뭘 반복하면 돼? TV를 기반으로 한이라고 써있네요. 중간에 전위예술가, 실험예술가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말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힌트예요, 이런 말들이. 아방가르드 계열 예술이구나 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시대를 앞서간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백남준 씨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 문단에 이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플럭서스를 좀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이 문단 읽어보세요. 이 문단 바로 읽어주세요. 됐을까요? 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와봐요. 플럭서스 운동은 극단적이며 여기다 체크 반예술적인 성향이라고 써있네요. 반예술적이라는 말을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술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술을 반대한 거냐면 기존 예술을 반대했다고 읽었으면 정확히 읽은 겁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뭐 한 걸까? 백남주 씨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이 문단에서 무슨 행위를 했대요? 전위적인 음악을 연주했대요. 뭐라고 나와있지? 전위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거 그대로 써있네. 피아노를 부수고 이거 뭐 한 걸까? 자, 기존의 예술을 거부한다? 전위적인 음악을 친다? 참고로 이때 백남준 씨가 치신 피아노 나도 칠 수 있어요. 광광광광광 이렇게 치셨어요. 나도 칠 수 있어. 근데 그걸 치고 피아노를 부쉈어요. 자, 의도를 읽어보세요. 지웠네. 플럭서스 이거 기존의 예술 틀을 어떻게 깨고 싶은 거야? 소리를 내게 하고 피아노를 깼다? 소리를 내게 하고 피아노를 깨부쉈다? 피아노, 악기로서 음악이 나오는 걸 깨부시고 싶은 거야. 고정관념이다 이거야. 그림은 그려야 되고 회화는 그리는 거고 음악은 피아노로 연주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게 아니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걸까?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걸 좀 캐치해 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문단이 공짜로 읽힙니다. 여러분들 3문단 읽어보세요. 됐죠? 오케이? 알아듣겠지? 여기서 막히면 오늘 힘들어. 뒤에 오늘 리트는 좀 많이 어렵단 말이야. 여기서 잘 잡고 가요. 기존의 문화 그 중에 이제 예술의 틀을 깨기 위해 융합했구나. 융합이란 키워드가 그냥 대놓고 가운데 떡하니 있어요. 세 번째 줄에, 3문단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융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뭐가? 이 TV가 말이죠. TV가 왜 융합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볼거리 많잖아요.
자, 잘 생각해봐요. TV는요, 회화도 담을 수 있죠. 소리, 사운드, 음악을 담을 수 있죠. 약간 다양한 갈래의 음악을 담을 수 있는 거야. 백남준 이거 보고 딱 그런 거지. 와, TV 다 되네. 예술 간의 경계를 음악은 음악이고 회화는 회화고 미술은 미술이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다 통합될 수 있겠다. 그렇군. 이라고 딱 온 거야. 그래서 이 TV를 활용한 예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써 있네요.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된 걸 선호한다. 이게 플럭서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를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가볼게. 이게 인문지문이잖아. 백남준 잠깐 떠나서 인문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상대어 찾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상대어.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거랑 항상 인문지문은 비교 대조되잖아요. 이 비교 대조될 때 각각의 키워드가 정확히 어떤 키워드랑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거든. 첫 줄만 나랑 같이 읽어보자. 사문단 첫 줄 봐봐요. 한편 백남준은 비디오 이미지가 기존에, 자 여기서부터 밑쳐봐요. 기존이야 관념적, 논리적, 일정한 패턴 여기까지. 이거의 시간 개념을, 자 기존에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대요. 관념이다, 논리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수업 시간 때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 문학할 때마다. 시간은 추상이다. 이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관념이잖아요. 백남준 씨는 이게 싫었나 봐요. 이걸 부정하고 싶었나 봐. 자, 그러면 지금 밑줄친 세 개가 상대어로서 대립되는 말로서 어떤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사문단 오른쪽 페이지까지 이어지거든요. 얼른 읽어보시고 찾아보세요. 됐을까요? 뭐 되게 많은 말이 있어요. 논리 일정 패턴을 부정하기 위해 이 사람이 제시한 거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다. 이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관념이라는 키워드랑 대조되는 말은 뭘로 찾으셨나요? 못 찾았어. 임시. 못 찾았자고. 못 찾았다고? 야, 별사탕도 있는데. 현존성 아닙니까? 현존성 해석 봐봐요. 현실에 존재하거나 살아있는 거. 관념은 추상, 현존은 구체. 추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간이라는 추상 관념을 마치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두 번째 플럭서스 이 사람의 시도 지점은 시간의 개념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저렇게 말이죠. 그거였던 거예요. 자,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뭘 활용했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5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5쪽의 두 번째 줄. 위에서 이걸 하기 위해 위성 생방송 기술을 활용한 위성예술 프로젝트 3부작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시간의 즉흥성과 현존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써 있었지. 첫 줄에 5쪽에 지금 첫 줄에 즉흥성과 현존성을 표현하기 위해 위성방송 생중계를 이용했대요. 이게 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60년대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70년대에 이거는 70년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이야 생방송이라고 하면 새로울 것도 아니죠. 아프리카 지금 들어가면 다 생방송하고 계시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당시는 생방송이 어디 있었어요?
생방송이 가능하려면 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위성 시스템으로 가능했었어요. 근데 위성 시스템은 사실 구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으로 전파를 쏘면 그 위성이 수신해서 다시 그걸 보는 시청자한테 송신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초과학적인 우주과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이게 정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고 딱 보고 이렇게 백남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응? 이거 이용하면 위성 생방송을 이용하면 시간이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설명을 안 하죠. 이따 문제 보기에 있어요. 그걸 눈치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알려줘갖고 이따 보면 딱 눈치채가실 텐데 보기 보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린 거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 마저 읽으시면 됩니다. 현존의 세계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읽히면 돼요. 백남준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뒤에 문제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4문제 푸는데 4분이면 될 것 같아요. 4분. 마지막 문단 읽으시고 4분 풀어보세요. 맞아요. 이번에 내가 요것도 얘기해야 된다. 답을 내가 드리려고 해요. 맨날 답 뭐예요? 맨날 여쭤보셔서 대답하기 좀 바로 대답 못 드려서 죄송해서 답을 써드리려고 하는데 문제에다 내가 답을 넣으니까 어제 그러더라고. 너무 딱 답이 보여갖고 빨개갖고 이게 딱 눈에 띄인다고. 자, 다음 주부터는 구석에 박아놓을게요. 구석에 뒤집어서 박아놓을 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뭐 문제를 뭐 열심히 풀다보다는 같이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구석에 박아놓을게요.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야, 오늘 다 맞겠다, 야. 틀리기만 해봐주고 그냥. 다 말았어? 다 말았어? 다 말았어요? 아니야?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 미친. 답이 써있는데 뭘 몰라. 빨리 채점해봐. 미친. 이제까지. 아니, 떡하니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빨리 채점해. 구석에 박아놔야겠어, 구석에. 시간은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내신태 오신 분들은 여기 잘 보세요. 왔어. 이거 가져가. 유채선 씨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많이 해봤겠지만 이 정식 버전 처음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수업편, 이 소책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이. 앞에 수업편은 안 건드려도 돼요. 저랑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수업편이 끝난 뒷부분 26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 장 어휘가 되어 있습니다.
해본 사람, 뭐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오자마자 테스트 봅니다. 해본 사람들 다 알죠? 어떤 문제 양식인지는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10문제 나오니까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 정도는 맞추자, 좀. 야, 만점자가 너무 없어.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꼭 좀 맞춰요. 1,000원 주잖아. 다 맞추시고요. 그리고 과제편 있죠? 이게 핵심이죠. 5일 동안 5일치의 과제가 나갑니다. 하루에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이렇게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과 해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소책자 안에 답과 해설이 있으니까 이 과제 5일치 다 해오시고요. 아, 그리고 어휘편 뒤에 아까 28쪽이라고 해야겠네요. 27쪽 다음에 보시면 소설, 이 주간 소설 있죠. 뭐 거의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소설 하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 읽고 싶다 하시면 요거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봅시다. 1번 문제는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건데 옛날 문제라서 그래. 제목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말, 틀린 말 고르는 문제가 아니야. 선지 2번 맞는 말이야. TV와 비디오 예술적 활동. 있어요. 이 지문에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목 찾기는. 이 글의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말을 찾아줘야 돼요. 답 5번 걸 써있죠? 네, 5번 떼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2번 문제. 보기 보면서 눈치챘나요? 보기에 두 가지 예시가 제시돼요. 첫 번째 예시는 73년에 한 글로브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예술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작업인 거 눈치채 주시면 됐습니다. 두 번째 보기는 뭐예요? 바로 시간의 즉흥성과 현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근데 왜 시간이 현존하는 걸 어떻게 보여준 거래요? 시간이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공간과 별개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를 보여주는 거거든. 자, 무슨 짓을 했는지 보기에 두 번째에서 이거 한 거 보니까 파리, 뉴욕을 생중계해서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생중계야. 지금 눈앞에서 지금 실제로 저 공간 뉴욕과 파리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액션들인데 이 액션들이 동시에 내가 감각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뉴욕도 움직이고 파리에서도 춤을 추고 있네.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군이라고 눈앞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구나 하고 납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즉흥적인 거야. 생중계 자체가 순간 즉흥성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답은 쉽게 나왔네요. 4번입니다. 갑자기 일정 패턴이 나올 이유가 없죠. 백남주 예술세계는 일정 패턴이라는 기존 시간의 개념을 부수고 싶은 거니까 일정 패턴을 보여준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헷갈린 거 있을까요? 네, 뭐 1번 융합, 2번 뭐 단절되는 걸 국복한다, 3번 생중계한 거는 현재적 상황성이다, 즉흥성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무난하게 다 오케이 나올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플럭서스가 먼저냐, 비디오 아트가 먼저냐? 당연히 플럭서스가 먼저죠. 왜? 플럭서스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말이 2번인가 언급됩니다. 자, 답은 그러면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기억은 니은과 같은 양식이 발생하는 정신적 바탕이다. 너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나머지는요, 순서가 바뀌었거나 말이 안 돼요. 뭐 선지 1번은 배제시켰다? 니은을 위해 기억을 배제시켰다? 뭔 소리야? 기억이 베이스인데. 선지 3번, 니은은 기억의 한계를 극복. 아이, 뭐 극복이야. 근원인데. 선지 4번, 선행된 전제조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억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기억이 먼저여야 돼요. 선지 5번, 자, 이게 그나마 좀 헷갈린 거거든. 기억과 니은 모두 과거 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플럭서스 한창 신나게 설명하고 온 겁니다. 기존의 예술의 틀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키워드가 걸리죠. X죠. 그래서 5번 답이 아니라 4번 답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답 해주면 되겠네요.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유행, 이게 답인데 재미난 것만 하나 유행 얘기해주고 갈게요.
내가 어휘를 너무 설명 안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조금 설명해 줄게요. 이러다 하나 나올 수 있지. 지금 힙합이 유행이다. 이때 유행하고 지금 독감이 유행이다 할 때 그 두 가지 유행은 한자가 같을까요?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 잘 바꾼 거 아닌가요? 다이어도 다른 단어 취급해줘요. 이 어휘 문제에서는. 첫 번째 뜻이 방금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힙합이 유행하다 그 뜻으로 있고요. 같은 사전 유행원이에요. 같은 한자 써. 다이어 추가적인 주변 의미로 전염병 따위가 창궐하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 동음이어만 다른 어휘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뜻을 갖고 있는 다이어 관계도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한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까다롭게 느껴졌다면 그거일 확률이 있어요. 답 1번 저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도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던 어휘 설명하니까 뭔가 어색한데. 맨날 파이팅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지문 들어갑시다. 사실 이게 메인 메뉴거든. 아니지. 수특 보고 와야 돼요. 수특 없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와. 아니야. 오, 사람. 잠깐만, 안 부족하겠지? 어제 생각보다 많이 갖고 와서 남았는데. 너 원래 갖고 다니는데 왜 안 갖고 왔어? 될 것 같다. 네. 뭐죠? 딱 맞게. 어제는 2명 갖고 더 많이 오고 2명밖에 안 갖고 왔는데 여기는 2명 가져오셨네요. 내 거 하나 있다. 수특 페이지 있으신 분은 두 분 39쪽 보시면 되고요. 자, 아니지. 100 몇 쪽이야? 102쪽 보시면 되고요. 102쪽 보시면 되고. 프린트 받으신 분은 그냥 맨 처음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플럭서스는요, 백남준만 한 게 아니에요. 60년대 기존의 문화를 거부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백남준은 그 중에 비디오 아트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플럭서스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다 읽을 시간 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빨리 읽어주세요. 2분이면 되지 않을까? 이거 102쪽 한쪽밖에 안 되잖아. 얼른 읽어보세요.
다 읽었죠? 자, 이 문단쯤에 서구 사회의 모순, 사회적 구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끊겼던 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정치적 상황에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운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서구 사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인들, 영국인들이 다 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68 혁명이라는 게 있답니다. 68년에 생겼던 혁명이에요. 자, 경제는 대공황으로서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허상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고요. 대공황에서 증명됐죠.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상황이에요. 약간 자유주의? 이게 정말로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기존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68 혁명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럼 내용은 뭐겠어요? 사회주의입니다. 아, 같은 이름이 있어요. 이때 얘들이 이제 내세웠던 주의 사상이 되게 위험한, 빨간색으로 써야 제맛이거든 이게. 뭔가 좀 매섭죠. 마오주의. 마오쩌둥이라고 아세요? 그렇게 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야, 그 몇몇 이상한 놈들이 있었나 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구권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다, 대학가들은 다 이 운동을 지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플럭서스고요. 그렇게 이어져요. 자, 근데 이 아저씨, 보이슨 아저씨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 싫다야.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걸 보고 있는 아저씨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오냐? 자, 이 사람은 플럭서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까 백남준이랑 좀 다르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예술간의 경계를 허물고 시간의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이 보이스는요, 자,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좀 달라요. 예술의 범위자체를 확장했다라고 읽었으면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은 예술을 맞나? 모든 인간은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술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뭐까지 참여한다는 거야. 이런 사회적 활동까지 모두 다 예술적 활동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거 싫어한다면서요. 이걸 싫어해서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술로서 통합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의 플럭서스는 좀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데올로기를 자체를 비판해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여기 와보세요. 이문단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알파벳 A 밑줄이 있네요. 이어진다. 계속 읽어볼게요.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 여기 밑줄. 서구의 모순된 사회 구조와 서구인의 위기의식. 뭐겠어요? 이거요. 이거. 거기를 깨닫는 거야. 저거 별로인 것 같아. 서구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거기서 깨닫는 데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68년도 그렇고 자유주의도 그렇고 다 거부하기 위해서 예술로서 통합하려고 한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예술작품에서 벗어나 기존의 구태의연한, 여기 체크할게요. 삶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회의 모든 인간 행위. 됐죠? 이런 것들을 예술로서 정의를 하겠대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다음 문단은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볼게요. 3문단. 첫 줄 볼게요. 보이스는 또한 3문단 첫 줄이야.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인한 동양, 서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모순 갈등 직시해요. 그래서 마르크스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대요. 자, 왜 주목하는지를 깨달으면 뒤에 한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건데, 봐봐. 왜 주목하냐면요.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이론을 끌고 와서 그렇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에 대해서 한 얘기는 맞네라고 한 거야. 자, 마르크스가 자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볼까요? 계속 읽을게. 마르크스는 자본을 잉여 가치의 획득을 위해 유통 과정에서 투입된 화폐를 보고, 자, 여기까지. 이게 마르크스가 화폐에 대한 생각이에요.
화폐가 좋다는 걸까? 나쁘다는 걸까?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봐. 화폐는 약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는 새끼손가락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그 당시 말로는. 뭐냐? 약속 같은 거다. 약속의 증명 과정인 것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잉여 자원들이 발생해요. 남는 자원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쓰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먹고 남는 것들이니까 버리느니 다른 사람과 내가 더 유용한 물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게 더 유용한 거랑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서로 윤택해지는 삶의 길일 거예요. 근데 그때 바꿀 때 약속하는 거야 이걸로 바꾸기로 한 것이 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화폐는 그냥 교환하기 위할 때 그냥 보증을 서주는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면요. 알파벳 D 밑줄로 와보세요. 우리 지금 산문단 보고 있어. 102쪽 수특. D 밑줄 되어 있는 부분 꼬집으면서 여기요. 자본, 돈,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의 차이를 구분하고. 자, 자본과 돈의 차이를 구분했대요. 마르크스는 자본이란 개념을 뭘로 봤냐면 화폐로 봤거든요. 화폐. 자, 근데 화폐는 아까 봤을 때 돈은 도구 수단에 불과해요. 이거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그 내용을 끌고 온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일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간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면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본은 그러니까 저 의미 없는 화폐가 아닌 거야. 돈이 아닌 거야. 대신 인간의 창의성이 진정한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예술은 자본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 맨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거 보고 이 사람 예술을 돈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야. 이 지문은 여기서는 돈과 자본이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은 가치 있는 재화를 뜻하는데 인간의 창의성이 바로 가치 있는 거지. 돈은 그걸 거래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돈 자체를 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 뭐 한 거냐? 이 사람은요. 자본주의도 비판한 거고 사회주의도 같이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써 있어요. 지금 산문단 중간에 공산주의 비판했고 사회주의 비판했고 왜? 창의력이 끼어들 틈이 없는 사회구조라서 사회주의를 비판해요. 근데 자본주의도 비판해요. 돈으로서 자본을 돈으로 두는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거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왜 자본으로 두냐? 자본주의 너희도 빠가야. 자본은 바로 돈이 아니라 창의력이야. 이렇게 가서 둘 다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두 이데올로기 모두를 벗어나서 예술로서 통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마지막 문단 두 줄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따뜻한 감정 온기에 움직이는 것. 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죠. 보이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상이 뭐에 근원한다? 플럭서스에 근원한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백남준보다 보이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플럭서스 운동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바로 올게요. 힘들지? 괜찮아. 어제 해봤는데 아주 여유 있었어요. 지문 하나가 독서 지문 하나 안 하니까 8쪽 올게요. 참 저저번 주에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로 따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까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까봐. 8쪽 봤나요? 교재 8쪽. 자, 68운동, 68혁명. 첫 줄 같이 읽어볼게요. 68혁명 이후에 구조에서 차이로, 착취에서 자유나 배제로 문제 설정이 변화한다. 신자유주의적 반정치 경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이해되세요? 자, 침착하게 다시 처음 봐봐요. 구조에서 차이로. 구조, 아까 방금 EBS 지문에서 봤는데 이 자본주의 때문에 사회는 더 구조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때문에
개인의 사회 구조 자체가 더 촘촘히 치밀해지고 구조화되었다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저씨기도 하고 여기 68혁명의 내용이랑도 사실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아니라 차이점, 우리 개별은 다 다른 존재들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요. 착취가 갑자기 왜 나와요 하면 이거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보면 왜 착취한 용어를 쓰는지 알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그거예요. 소수의 악덕 경영주들이, 사장님들이 편하게 말하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참고로 프랑스에 아직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정치당이야. 우리가 무슨 당 있는 것처럼 거기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포메이션을 취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사회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아까 방금 비판한 것처럼 사장님이 다 헤쳐먹는 구조구만 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을까요? 괜찮을까? 연필을 만드는 거는 노동자잖아. 그 손을 베일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노동자인데 사장님은 사실 하는 게 없거든. 커피 먹다가 열심히 해 하고서 간단 말이야. 근데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가는 건 사장님이잖아. 이거 사회주의가 비판한 자본주의 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걸 케인스는 뭘로 설명하냐면요. 아니다. 리스크도 제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장님은 그 연필 노동자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재화를 지불하고 있죠. 뭐를? 리스크 감수, 위험 감수라는 걸 지불하고 있죠. 만약에 연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더 이상 연필을 아무도 쓰지 않는 시대가 왔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봐야 되죠? 그 공장을 세울 때 돈 들어간 사람, 그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간 땅을 매입한 사람, 그 사람의 손실로 이어지죠. 누구죠? 사장님이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착취라는 개념은 케인스가 아니야. 위험 감수라는 재화를 지불함으로써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콜록콜록. 그 다음 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착취로 보는 거야. 그래서 착취해서 이런 착취가 안 돼. 자유 그리고 이 착취로부터의 배제 이런 구조 사회 이 착취 구조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것들로 문제 설정이 변한대요. 그 중에 80년대 르포트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행히 오늘은 답이 있어서 답하고 같이 보면서 봐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답을 봐도 잘 답이 안 보일 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조금 넉넉히 드려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난잡한 문장이 있으면 읽기에 좀 까다로운 문장이 있으면 차분히 주어 서술어 위주로 읽어가면서 우리 현태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서 차분차분 읽은다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긴 합니다. 많이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자, 제가 시간 7분 일단 재드릴 테니까 한번 읽고 남은 시간은 문제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얼른 해보세요. 맞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다녀오세요.
덥지 않냐? 아니구나. 덥지 않. 더워? 예. 더워 미치겠네. 약하게 듣게 약하게. 자, 시간 거의 다 돼가거든요. 한 1분 남았네요. 어렵지. 표정들이 어제 애들이랑 똑같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보는 거지. 어휴, 우리 변호사 되지 말자고.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회적 역사적 배경 통념하고 르포트의 의견하고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섞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실패하면 기존의 통념과 르포트의 주장이 섞여버려 갖고 뭔 말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좀 끊어드릴게요. 몇 개 포인트만 보시면 뭔 말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권리가 짱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보다? 권력보다 우월하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인권은 권력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이 아저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6.8혁명 이후에 나왔던 개인주의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죠. 여기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는 누가 만든 건가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만든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국민이 주인이에요 라고 할 거잖아요. 자유주의는 개개인별의 권리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 개인 권리를 보유한 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 자,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직업 자유의 원리, 뭐 종교 자유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개인들이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두 각자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이 모이다 보니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누가 따로 만들어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모인 것,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모인 것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별도의 국가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로부터 나온 국가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지요. 체육대회 일요일 날 해요, 요즘에? 제 아파트 바로 옆에가 종촌중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렇게 낮잠 자고 있으면 우와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너무 니네 학교냐? 종촌고야? 거기까지 말하긴 좀 그냥 그 옆이라고만 말할게. 그래서 와 하고 맨날 그래갖고 쓱 보면 뭐 이렇게 연습하고 애들이 뭐 경기하고 있는데 막 응원하고 있더라고, 종촌중에서. 그래서 저게 뭐라고 이렇게 난릴까 하면서 막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근데 이제 르포트라고도 하고 르포르라고도 하는데 섞여 있어. 그래서 르포르라고 할게요.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1문단에 다섯 번째 줄 봐봐요. 8쪽 1문단에 다섯 번째 줄 중간, 그는 찾으셨나요? 그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이렇게 하네요. 체크해봐. 공적 공간의 구성 요소로 공적 공간은 심지어 우리 같이 다뤘던 주제죠.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라고 해서 그 두 개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설정 문제 우리 수능 중심 초반 때 12호 때쯤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적 공간의 구성 요소로 봤대요. 자, 이게 뭐 인정한 걸까? 공적 공간이 별도로 존재한 걸로 본 거예요. 사회, 국가가 별도로 개인의 의지로 단순히 모여있는 게 아니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즉 공적 공간을 인정한 범위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거부가 돼요?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 개인의 내재된 자연권으로 보거나, 자연권, 천부인권,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인권, 그런 거로 보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소유권적 관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자유주의 입장을 거부한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까는지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세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네, 자유주의로 따르면요. 사회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사회, 국가라는 공적 공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함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에 뭐예요?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작은 따옴표, 뭐에 활성화하자? 정치적인 것을 활성화하자 하는 르포트의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사회 공적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고 인지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제가 근데 솔직히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고3이 다룰 주제는 사실은 아니죠. 빡세죠. 하지만 오늘 68혁명하고 요거 아까 플럭서스 나와서 아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사회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개인과 국가의 표상 관계를 통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관계를 통해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서의 국가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니들 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 끌고 온 거지 원래 니들 따로 국가라는 게 있는데 라고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은 권리를 이 사람이 이제 별도로 봐요. 권리란 것은 권력보다 더 선차적인 거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권력과 이제 구분했으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권리가 모인 게 권력 아닌가요?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권리 따로 있고 권력 따로 있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뭐가 더 우선하고 우월하대요?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 이 문단 이 문단 말고요. 3문단 갈까요? 3문단. 자, 3문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해보니까 르포트 얘기가 아닌데 자꾸 르포트 얘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자, 3문단 첫 줄 봐봐요. 르포르는 권리와 권력의 관계에 주목한다. 좀만 참고 읽어봐. 18세기 형성된. 자, 여기서부터는 뭐야? 그냥 통념이야. 그러니까 이 불친절해갖고 기존의 사상에 따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거야. 이거 르포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세기 형성된 인간의 권리는 사유에 군림하는 권력의 표상을 붕괴시키는 자유의 요구로부터 출현했다. 르포트가 이렇게 주장했다가 아니라 그냥 역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길이 보여요. 좀만 더 갈게. 근대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존재해왔다. 인간은 특정 국민 국가의 성원으로서, 구성원이란 뜻이야.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인정될 때, 즉 이방인이었던 아르테가 포착했던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전제될 때, 이거 대충 읽을게. 비로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뭐 해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대요? 기존 사상에 따르면 권력이 인정해줘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뭐가 우선했다는 거야? 권력이 우선했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이 르포트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르포트가 제기하는 것은 됐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가 선차적이다. 권력보다 더 우선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었고요. 근데 이 르포르는요 비판받아요. 자, 이게 뭘 것 같아? 국가, 사회가 존재함을 인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꼰대 같은 말이 나와요. 너의 희생으로 이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면 너는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유주의, 여러분들 이 사상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건 개소리로 느껴질 거예요. 아니 내가 불행한데 국가가 잘 되는 말도 뭔 상관이야. 이 사상에 뭐가 깔려있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게 국가라는 사실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르포르처럼 국가, 사회의 별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권력의 별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너가 희생해서 대를 위해서 소라는 너의 개인을 희생하는 것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사문단은 그 얘기예요. 하지만 그의 비판자들은 권력을 통해서만 존재해온 역사를 르포르가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의 정치를 통한 권리의 확장은 권력의 동시적인 확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권리가 확장하니 권력이 동시적으로 확장한대요. 나아가 전체주의적 권력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권리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실 권력이 확장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더 설명을 봐야 돼요. 자, 근대 민주주의 속성인 인민과 대표의 동일시에 따른 대표 절대화를 통해 하나로서의 인민, 사회적인 것을 총체로서의 당. 자, 이게 뭐냐면요. 어렵지. 좀만 들어봐. 그냥 재밌게 들어봐. 이거 북한 얘기야. 아니, 저기 중국 얘기야.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오해하시더라고. 뭐요? 자유주의인가요? 아니. 걔들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프레임은 벗어 던졌고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독특해요. 이거 원시 시대 때 나타났던 건데 재미난 친구들이야. 자,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직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저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제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는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르포르의 사상이 꽤 영향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국가 권력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인민공화민주주의인 거 아세요? 정확한 이름? 중국, 차이나? 얘들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해요. 걔들이 뭔 민주주의예요? 실제로 무슨 안건 할 때마다 의회에 있습니다. 걔들도 투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회에서 66%가 찬성해야 가결되거든요. 이제 통과되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100%가 찬성해야 이게 가결이 돼요. 통과가 돼요. 그럼 별로 안 되겠네요. 예, 다 됩니다 보통. 반대를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이제 가결되지 않는데요. 반대를 한 번 하면 다음 날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일단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걔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민주주의의 인민과 대표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정치하고 있죠. 우리 민주주의잖아. 여러분들 정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직접 내지 않죠. 자, 세종시 30만 명의 목소리는 세종시 국회의원 몇 분의 목소리로 대체되지. 이게 뭐야? 전체가 대표하는 하나라고 설정이 되지. 민주주의랑 결합하면.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로서의 인민. 사실상 하나 취급이야. 30만 명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원 몇 명이지? 5명을 합시다. 5명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지. 하나로 구성원들이 하나로 처리가 돼.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총체로서의 당, 이런 당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라는 의회 틀이라는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으로 같이 하나로서 특정 당의 하나로서 딱 설정이 되지. 왜냐하면 당에서 하나 지침을 정하면 그 당 구성원들은, 그 국회의원들은 그 당로에 따라서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사실상 여러 명이라고 하지만 한 명으로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의 권리가 확장돼봤자 결국에 권력의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어렵죠.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 당들이 모여있는 게 국가라고 처리한다면 그럼 결국에 뭐야. 국가의 지도자 한 명이 사실상 다 해먹는 거 아니니, 독재 아니니, 전체주의 아니니 라고 비판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르포르가 얼른 변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권리 때문에 권력이 세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라고 빨리 변명을 하는 게 그 다음 문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권력은 독점되면 안 되는 것이고, 권리는 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것 뿐이지, 니들이 말한 거는 오해야 라고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지문에서는 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자, 이 사람이 그럼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뭘까? 권리, 국가라는 건 같이 존재하고 권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단, 자, 이거만 봅시다. 맨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국가 권력이란 틀 자체를 거부해요. 이거 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권리가 중요한 거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는 급진적 흐름으로서의 세계 시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세계 시민주의, 이게 오레스트에 실려 있거든요. 힘들어. 세계 시민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오레스트는 세계 시민주의가 있습니다. 바로 볼 거예요. 문제 설명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이 거주하는 곳. 나는 지금 세종시에 있지만 세종시 저 아저씨가
우리들 개인이 다 모여서 국가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소수의 몇 사람이 그냥 대표해서 하는 것뿐인 것 같은데 나는 나만의 나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어 라고 하겠다는 거고 이게 세계시민주의예요. 왜 세계시민주의인가요? 이름이? 이따 EBS 보면 알 텐데요. 나는 세종시 소속이 아니고 국가 소속이 아니고 대한민국 소속이 아니고 아시아 소속이 아니고 지구, 세계라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주의라고 하니 세계시민이라고 하니까 뭔가 통합된 느낌일 텐데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사실 이게. 자, 이따 그건 보고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은 할만해요. 5번은 할만해요. 5번에 답 3번 써 있을 텐데 3번 볼게요. 답 위주로 설명드릴게. 자유주의자, 르포르랑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지. 자연권 혹은 소유권적 관점에서 개인 권리를 파악. 맞아요. 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까 1분단에서. 근데 민주주의를 개인의 권리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쟁의의 공간을 이해했다. 이거는 르포르가 정의한 민주주의의 공간이에요. 대놓고 써 있어요. 저 말은 멘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답 3번 해주시면 되고요.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이 뭐였냐? 권리와 권력 관계. 선지 2번. 근대 민주적 권력은 상징적 및 실제적 권력의 단일성에 근거하여 권리를 확장시켜 왔다고 봤다. 르포르의 관점을 보라고 했으니까 저 민주적 권력은 실제적 권력 단일성에 근거하여 아니요. 개인의 권리가 선차적으로 작동하여 라고 해야지 순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2번이 어색하다고 보는 거고요. 푸코는 자 여기 해밀고 출신들 계시죠? 알죠? 누군지? 1학년 때 나랑 안 했나 그때? 아니 1학년 때 벤담, 페놉티콘, 푸코 혹시 페놉티콘이라고 아세요? 판옵티콘이라고도 하고 페놉티콘이라고도 하는데 넌 알아야 돼? 알지? 기억나지? 응. 알죠? 학교에서 했나? 동성고도 했군요. 이게 내가 그림을 어제 그리다가 실패해서 내가 그냥 아니야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나쁘지 않군. 괜찮은데? 그림은 어떻게 잘 그린 건가? 백남준 씨 보고 싶습니다. 원통형이고요. 원통형 건축물이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가운데는 이렇게 초소가 하나 서 있어요. 감시탑이 하나 서 있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야 맞잖아. 맞아 임마. 그래서 이 밖에 건물들은요. 방들이 하나씩 있어. 빼곡하게 있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들이 빼곡하게 한 4평짜리 방들이 쫙 차 있어요. 이거 뭐냐? 감옥이에요, 감옥. 벤담이라는 사람이 제의한 감옥인데 이 사람은 뭐 엄청 사상적으로 제의한 게 아니고 가성비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죄수들 감시하려면 그때 카메라가 어딨어. 다 감수를 붙여갖고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건비 싸게 하는 방법 없을까 했는데 벤담이 설계해줬어. 원형으로 싹 이렇게 감옥을 다 만들어. 이거 감옥이야. 감옥을 싹 해놓고요. 가운데 감시탑에서 여기다가 감시관 한 명 놓으라고.